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 공격에 집중했던 이낙연 후보는 당심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15명이 확진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 학교들의 폐교 위기가 심각해지자 전남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을 추진합니다. 여수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의 승리를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는 당심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치러진 마지막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집계 50.29%로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선두를 내주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과반 득표를 이어가며 본선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보수 진영의 집중 포화로 최종 집계에서 간신히 50%를 넘기며 대세론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57%의 득표율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습니다. 구태 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위기론을 부각시키며 역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는 마지막 경선 연설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야를 덮친 대장동 개발 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민주당의 운명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공세로는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0.17%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62%를 득표하며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전체 당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선 없이 경선을 마무리 지은 민주당은 이제 원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경선 과정에서 입은 깊은 내상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새로 탄생될 대통령 후보와 또 함께 뛰어들었던 모든 분들이 소외됨 없이 하나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서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5달 정도 남은 가운데 야당들도 대표 주자를 속속 추리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뽑을 예정이고 정의당은 오는 12일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4강에 오른 후보들이 오늘 광주에서 첫 TV 토론을 갖습니다. 2차 컷오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토론에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참석하고 오후 5시 20분부터 90분 동안 광주 MBC 등 호남권 지상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은 5.18 국민묘지에 참배하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섬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한국섬진흥원이 지난주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만큼 섬진흥원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어떤 과제가 1호 연구 과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대한민국 섬 정책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섬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한국섬진흥원에 거는 기대, 염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대해서 섬진흥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섬진흥원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정부의 섬 정책은 각 부처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유인도는 행안부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구조.
하지만 유인도는 성장 촉진 지역이냐 특수 상황 지역이냐에 따라 국토부와 행안부로 개발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비록 행안부 산하 재단 법인이지만 섬 관련 정부 부처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와 섬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력도 절실합니다.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해 정부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섬 주민들과 긴밀한 접촉도 매우 중요합니다. 섬진흥원의 주요 기능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은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한국섬진흥원 원장 선임과 이사진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섬 전문가 홀대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섬진흥원이 첫 번째 연구 과제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은 올해까지 연구 인력과 운영 인력을 갖출 예정으로 본격적인 섬 관련 연구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확진자가 방문했던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직업소개소 전수검사에서 4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목포와 무안, 나주 등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긴급복지 지원 확대 시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 지원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도 가능합니다. 농촌 마을의 학교들은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상당수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 학교와 통합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촌 마을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 수는 고작 7명. 체육 시간 단체 구기 종목을 하려 해도 나머지 학년까지 모두 모여야 가능합니다. 인근의 2개 초등학교와 통합 당시 100여 명이던 전교생이 10년 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9명이었는데 한 명은 임자로 가고 한 명은 남학 행복초로 가서 이제 7명이 됐어요. 3개 반에 35명이 다니는 인근의 중학교도 같은 고민입니다. 학생이 줄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습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이 두 학교는 오늘 2025년부터 한 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학부모님,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몇 차례 거치고 9년간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 장흥, 완도, 광양 등 전남 5개 지역 12개 초중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초중 교육과정인 9년 동안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공유하고 협력 수업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통합으로 남게 되는 학교 부지와 건물은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 마을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올 초부터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난 8월 신청 받은 결과 5개 지역 6개 학교를 통합 운영학교로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 미래형 통합 운영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전남 학교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의 요트장에서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등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잠수 작업이 이뤄진 경위와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 뒤 고교 현장 실습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던 홍정훈 군은 지난 6일 요트장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잠수 작업에 투입돼 일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자로 몰려 해고된 전남대학교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진술이 허위이거나 상급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순경찰서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에게 보험을 들게 한 뒤 살해하려 한 19살 A군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 11시쯤 화순군 북면 백아산 인근의 한 펜션에서 19살 B양의 목 등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설계사인 A군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을 하면서 살인을 계획했고 B양의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외제차 할부금을 갚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향뜰 개발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승인을 받았지만 아파트 등 주택 건립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인접한 48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향뜰입니다. 순천시는 이곳을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사업비 2,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 8월엔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회 내부의 의견 수렴 절차가 수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당초 콘도와 펜션 등이 들어설 부지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용지로 변경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특히 전면에 나서 문제를 제기한 허유인 의장은 관련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으며 사업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산업 특구 그리고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어문원 관광 부지로 이런 금사르기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다. 순천시는 경제성을 높이고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적절한 정주 인구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후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며 안건 자체를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토지 보상가도 문제일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2016년도부터 사유권 재산 제한을 했던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순천시는 이달 임시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허유인 의장은 다음 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을 상대로 연향뜰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보성 녹차와 장성 백양사, 진도 관매도 등 전남의 유명 관광지와 음식들이 세계적 여행 잡지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에 소개됐습니다. 이 잡지는 월 평균 구독자가 560만 명에 이르는 파급력 높은 관광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면 글로벌 홍보 마케팅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제철 삼치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해남 땅끝마을 삼치는 추자도 인근에서 전통 방식인 채낚기로 잡아 높은 신선도를 자랑하고 특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미식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해남 8가지 으뜸 음식으로 삼치회를 선정하는 등 지역 대표 음식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이 10마리 중 3마리꼴로 자연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지난 2019년 이후 야생동물 1,230마리를 구조했고 이 가운데 완치된 400여 마리를 자연으로 복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원인으로는 어미를 잃은 미아 사례가 40%로 가장 많았고 도심 건물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